안녕하세요. 김태진 토익 학원입니다. 오늘은 워크북 학습법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워크북 같이 해야 하는데요. 하루에 정해진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 이론 시간에 배웠던 부분들, 뒤에 있는 문제들은 제가 칠판에 오늘의 숙제를 적어 드릴 테니까 그걸 추가로 해주시고, 이 워크북 교재는 매일매일 여러분 스스로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보고 또 실제 나온 토익들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이니까 열심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단어장은 매일매일 시험 보니까 데이비로 맞춰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뭐 데이 1을 하게 되면 데이 1에 대한 부분을 숙제하시면 되겠고, 처음에 이제 1회 모의고사를 할 거예요. 1회 모의고사는 하루는 파트 1과 3를 풀고 다음 날에는 파트 2와 4를 풉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다시 말합니다. 파트 1과 3를 풀고 받아쓰기와 따라읽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 날에 파트 2와 4 이렇게 한 세트를 나눠서 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더 덜 지루하게 공부할 수 있고요. 그리고 파트 7 같은 경우는 저희가 되게 많거든요, 문제가. 그래서 하루에 4지문씩 문제를 푸니까 4지문 할당량만큼 문제를 푸시고요. 점수를 주시면 돼요. 해설지막 해답은 제가 파일로 보내드릴 거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영상 강의도 보여드리니까 동영상 강의 보면서 잘 숙제를 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날 오시면 제가 숙제 검사를 해드릴 거고요. 매일매일 단어 시험, LC 실전 문제 풀고 받아쓰기와 따라읽기, 파트 7 실전 문제 풀고 동영상 강의 시청하기.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숙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이제 LC 숙제하는 법을 알려줄게요. 파트 1을 풀 때에는 여러분들이 파트 1과 6번 총 6문제니까 6문제를 한 번에 풀어주시면 돼요. mp3는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지 제가 파일을 통해서 드릴 거니까 그거 보시고 천천히 찾아보시면 됩니다. 먼저 파트 1을 푸는 방법은 먼저 문제를 분석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오답들을 소거하면서 제일 적절한 정답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원어민이 이 그림을 통해서 이 여자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어보다는 이 동사의 부분을 집중해서 듣는 게 되게 중요하죠. A, B, C, D에 대한 어떤 문장들 읽어줄 거니까 맞으면 동그라미, 애매모하면 세모, 아니면 X 하시면서 제일 적절한 정답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잘 모르겠으면 어려울 땐 A나 찍자라는 공식이 있으니까 잘 모를 땐 A를 찍고 다음 문제를 또 더 잘 푸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같이 먼저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st book. A. She is folding a paper. B. She is fixing some equipment. C. She is pressing a button. D. She is using a photocopier. 네, 자, 정답은 선택하셨네요. 우리 D번의 정답이었는데 여러분들 1번부터 6번까지 푸시고 우리가 틀린 거나 또는 좀 애매모호하게 맞았던 문제 위주로 받아쓰기를 하면 되는데요. 저희가 1번 문제가 틀렸다고 생각하고 같이 받아쓰기 훈련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받아쓰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여러분 워크북 교재에 내용어 중심으로 빈칸을 이렇게 뚫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음성 파일을 들으면서 이 빈칸을 채워 넣어 주시는 거예요. 채워 넣으실 때 아는 스펠링이 들리면 아는 만큼 써 주시고 모를 때는 그냥 아는 대로 적어 주시면 되고, 아니면 스펠링 모르면 한국말로 적어 줘도 되고, 근데 잘 모르겠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다 하면 한국말도 적어주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유도 있게 쓰시면 됩니다.
자, 받아쓰기는 어플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곰 플레이어나 아니면 알송 다운로드가 있는데 여러분 자판기를 보시면 이렇게 생긴 것이 있어요. 오른쪽 윗부분에 이게 이제 단축키인데 구간 청취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걸 누르면 시작이고 이걸 누르면 닫기죠. 이것은 이제 해제라고 해서 할 수 있고 큰 스페이스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플레이와 스탑을 할 수 있고 포즈 정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활용해서 받아쓰기 하시면 됩니다. 아는 만큼 이제 총 3번까지만 받아쓰기 하시고 3번 이후로 잘 들리지 않는다면 그냥 넘기시면 됩니다. 왜냐 계속 하게 되면 스트레스만 받으니까 딱 3번까지만 듣고 하시면 됩니다.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st book. A. She is folding a paper. She is folding a paper. She is folding a paper. B. She is fixing some equipment. She is fixing some equipment. She is fixing some equipment. C. She is pressing a button. She is pressing a button. She is pressing a button. D. She is using a photocopier. She is using a photocopier. She is using a photocopier. 자, 이런 식으로 3번씩 들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설집을 보고 틀린 것이 무엇이 틀렸는지 빨간색 볼펜으로 고쳐서 하시면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부분을 고쳐주시고 최대한 원어민의 말을 따라 읽어주시고 직독직해도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주어는 뭐 그렇게 들을 필요는 없고 동사 위주로 들으시면 folding a paper 하면 이제 종이를 접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림이 접고 있는 그림은 아니었으니까 X가 되겠고 B는 fixing some equipment 그죠? 수리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으니까 또 동사 오류가 되겠고 C는 pressing a button 하면 버튼을 누르고 있다. 버튼을 누르고 있지는 않았으니까 이것도 오답이 됐고 D는 using a photocopier 그래서 복사기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정답은 D번이 되겠죠. 파트 1은 정답된 것들이 또 다시 정답이 되거든요. 그러므로 정답 잘 되는 부분들은 최대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가지고 또 비슷하게 출제가 될 거니까 꼭 암기하고 다음 문제 또 풀고 또 암기하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파트 1의 공부법이었고요. 이어서 저희는 파트 2도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파트 2에서는 이런 식으로 A, B, C 질문이 나오고요. 질문이 나오고 그 질문을 우리가 들어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answer A, B, C 중에 질문에 대한 적절한 정답을 선택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중력이 되게 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집중하고 아무것도 문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오로지 귀로 여러분들이 듣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자, 파트 2를 풀 때에는 제일 중요한 게 질문을 잘 들어주시고 이 속어법을 잘해야 하는데 리스닝이다 보니까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중요하겠죠. 질문에서 같은 소리가 보기 A, B에 들리면 해석하는 것보다는 소리 함정으로 이렇게 이제 오답으로 소거하면 되겠고 또 불일치 같은 경우는 질문에서 뭐 시제가 또 다를 수도 있고 단수로 물어봤는데 복수로 대답할 수도 있고 do you로 물어봤는데 she나 he로 대답할 수 없겠죠. 그런 어떤 일치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불일치 함정이라고 하고요. 또 세 번째는 의미 함정이라고 해요. 자, 의미 함정 같은 경우는 질문이 나왔는데 정확하게 다 듣지 못했지만 하나의 그 내용의 사운드를 듣고 그 내용에 예를 들어서 post office라는 우체국이 들린 거죠. 어디가 제일 가까운 우체국입니까? 물어봤죠. 어디가 어디라는 거 물어봤는데 우체국만 들은 거죠. 그래서 우체국과 관련된 빠른 배송 부탁합니다. 이런 식으로 의미적으로 헷갈리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오답을 소구하다 보면 딱 하나가 정답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 위주로 정답을 선택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맞으면 동그라미, 애매모하면 세모 아니면 X 해주시고 잘 모를 때는 아까쯤에 말씀드린 대로 A번을 선택하고 다음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파트 2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Number 7. How long have you been in Canada? A. In Vancouver. B. Later this evening. C. Almost 8 months. 네, 어땠나요, 여러분? 네, 자, 정답은 C였습니다. 파트 2도 마찬가지로 7번까지 총 25문제가 있으니까 31번까지 있으니까 틀린 거 위주로 또 애매모호했던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받아쓰기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받아쓰기는 아까쯤에 한 것처럼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받아쓰기는 이제 할 줄 아니까 제가 이제 받아쓰기는 안 하고 이제 따라 읽기와 직독직계, 직청직계까지 한번 하는 훈련을 알려드릴게요. 미국식 발음에서 호주식 발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질문은 이제 이렇게 말하죠. 일단은 제가 다시 한번 들려줄 테니까 들어보시고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7. How long have you been in Canada? A. In Vancouver. B. Later this evening. C. Almost 8 months. 네. 자, 여기 이제 질문은 how long이죠. 기간을 물어봅니다. 얼마 동안 have you been? 당신은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캐나다에서 라고 물어보죠. A번 같은 경우는 Vancouver, 캐나다의 의미 함정으로 적용이 돼서 의미 함정 A, X 해주시고 B번은 later this evening, 오늘 저녁 늦게요 라는 이제 시점으로 대답을 했죠. 시점 같은 경우는 how long보다는 when에 대한 질문으로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B번은 불일치, 내용이 맞지 않죠. 자, C번은 almost 8 months, 거의 8개월이요 라는 기간에 대한 정답이 적절하게 표현이 됐습니다. 보통은 앞에 전치사 for라는 전치사가 와야 정상이지만 이 for를 또 생략해서 almost 8 months로 정답을 주게 되죠. 파트 2는 이렇게 저희가 읽어보고 해석도 해본 다음에 질문과 정답을 같이 많이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받아쓰기도 해보고 따라 읽기도 해보고 직독직계 통해서 소거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직청직계를 하게 되면 더 자세히 들리는 거죠. 자, 한번 제가 직청직계 훈련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Number 7. How long have you been in Canada? How long? A. 기간이죠. In Vancouver. 밴쿠버, B. 음향정, Later this evening. 시점, C. Almost 8 months. 기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들으면서 해주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 파트 3 공부하는 법을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3에서는 이제 먼저 문제에 대한 키워드를 잡는 훈련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동사 얘는 좀 밑줄을 치고 명사에는 동그라미를 치는 거. 그만큼 명사를 잘 들어야 정답의 포인트가 더 쉽게 들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정답을 잘 빠르게 선택해 주는 것도 중요하죠. 막 틀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답도 괜찮으니까 최대한 찍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요. 질문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세 문제를 빠르게 읽는 훈련법이 중요합니다. 자, 먼저 파트 3는 남녀와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이 말을 주고받고 말하기 때문에 누가 말하는지를 잘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32번 같은 경우는 남자가 원하는 게 뭔지를 물어봤고
자, 보기가 있으면 빠르게 동사는 밑줄 치고 명사는 동그라미를 치는 거죠. repair a car, buy vehicle, make reservation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내용이 만약에 여기 너무 비슷하다라고 하면 동사에 또 집중을 하셔가지고 이 두 개의 부분이 더 차이점이 많은 거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임대한다, 수리한다, 구매한다, 예약한다 라는 정도 해석해 주시고 33번은 how many seat 그죠? The man require 남자가 요구하는 게 뭔지 5, 6, 7, 10 미리 읽으시면 되겠고 자, 엘레강티에 대해서 특징이 뭐니까 이 고유명사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leather seat cover 그죠? 가죽 시트 커버가 되겠습니다. 자, entertainment system 그죠? 오락 시스템 파워 윈도우 자동 창문 security 알람 그죠? 보안 알람 경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핵심이 되는 부분을 좀 키워드를 잡으면 좀 더 쉽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s 32 through 34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ello, I'm interested in buying a new vehicle for my family. Could you show me some of your models? Right this way, sir. What kind of vehicle are you looking for? Well, I have a large family, so we need at least 7 seats. Apart from that, safety and comfort are my major concerns. It sounds like you need a van. Our Eleganti model seats 10 people comfortably. It has anti-lock brakes, a sunroof, and a built-in stereo and DVD player. Number 32.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돼요. 남자 엘레강티인데 자, 이런 식으로 들으면서 콕콕콕 찍어주면 됩니다. 자, 정답이 맞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3의 받아쓰기 같은 경우는 너무 많다 보니까 다 하면 하루 종일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 문제 중에 2개에서 또는 3개 거의 다 틀린 문제 위주로 3개, 5개 정도의 지문들을 좀 받아쓰기 하는 걸 강추하죠. 전부 다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적절하게 많이 틀렸던 거 위주로 받아쓰기 해주시면 되겠고요. 받아쓰기 할 때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끊어 받아쓰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로우부터 여기까지 받아쓰기 3번씩 들으시고 또 could부터 여기까지 또 3번씩 들으시고 이 빈칸을 채우지 못하면 넘어가시면 돼요. 알겠죠? right부터 여기까지 또 받아쓰기 3번씩 들어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쭉 하는 거지 처음부터 끝까지 받아쓰기 하면 더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적절히 끊어서 받아쓰기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받아쓰기는 아까쯤에 파트 1에 설명했으니까 그거대로 비슷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파트 3, 4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스크립트 이제 받아쓰기 하거나 아니면 스크립트가 있으니까 대화의 그 텍스트를 보면서 정답이 되는 부분을 먼저 잡는 거죠. 그래서 정답 부분의 현관펜에 밑줄치기, 그죠? 32번에 이렇게 있죠. I'm interested in buying a new vehicle. 라고 하면 이제 보기에 이게 buy a new vehicle이니까 정답이 buy a vehicle. 그대로 읽어줬죠. 토익은 이제 미리 읽으면 그대로 읽어줄 문제들이 꽤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고 그리고 we need at least 7 seat. 이 7이라는 단어도 그대로 7을 줬으니까 그대로 읽어준 거죠. 너무 쉽죠. 그렇지만 34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엘레강티라고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언급한다면서 이시라는 이제 그죠? 주격으로 대명사 주고 나서 has 가지고 있다. anti-lock brake, sunroof도 있고 여기 and 뒤에 추가적인 정보를 주죠. built-in stereo죠. 붙박이용의 음악 시스템과 그리고 DVD 플레이어도 있다라고 하니까 이 두 단어를 토익에서는 포괄적인 명사로 주거든요.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으로 오락 여흥 시스템으로 이제 말 바꾸기를 하는 거예요. 32번, 33번 같은 경우는 그대로 읽어줬지만 이렇게 한 문제 같은 경우는
말 바꾸기를 하기 때문에 하위적 개념이 상위적 개념으로 간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상 문제 풀 때 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해석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을 찍을 때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으니까 그때마다 이렇게 말 바꾸기를 선생님처럼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이 포괄적인 명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 준비를 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듣기 하면서 정답이 될 만한 단수들이 여러분 귀에 잘 들리는지 그럴 때 이제 박수 치면서 정답을 캐치해야겠죠. 그러면 저랑 같이 한번 또 다시 듣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s 32 through 34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ello, I'm interested in buying a new vehicle for my family. Could 그죠? you show me some of your models? Right this way, sir. What kind of vehicle are you looking for? Well, I have a large family, so we need at least 7 seats. Apart from that, safety and 그죠? comfort are my major concerns. It sounds like you need a van. Our Eleganti model seats 10 나왔고요. people comfortably. It has anti-lock brakes, a sunroof, and a built-in stereo and DVD player. 말 바꾸기 잘 해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키워드 부분이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박수를 치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처음 하다 보면 이제 문제 읽는 시간도 많이 버겁지만 자꾸 읽어보셔야 동일한 비슷한 문제들이 나오니까 다음엔 좀 익숙해질 거예요. 그때까지는 좀 더 힘을 내셔서 공부를 하셔야 하고요. 파트 4는 3랑 똑같아요. 그 대신 이제 한 사람이 대본을 쭉 읽는다는 게 좀 다를 뿐이지 문제를 미리 읽고 세 문제를 들으면서 푸는 것은 같은 시스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LC 공부하는 법을 한번 촬영해 봤는데 여러분들 꼭 도움이 됐으라 믿고 꼭 열심히 해서 우리 좋은 결과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독해 공부하는 법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